현재 우리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은 재건축을 지원하는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피부로 느끼기에 지금 저쪽 군자 4단지만 지금 철거를 한 상태. 그 다음에 아무튼 제가 본 걸로는 저쪽 동명에서 재건축을 한다. 이거 완공된다. 이거를 빼고는 사실 지난 몇 년간 진행되고 있는 게 없는 상태인데, 점점 이제 집은 누수도 심해지고 있고 살기도 어려워지고 있고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 현재 경기 상태로 예측하자면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지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 이 재건축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될 건가라는 점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 하고 있는 정책은 37블럭, 그 다음에는 우리 동구장 옆에 부지, 그 다음에 이제 뭐 89블럭, 90블럭은 뭐 지금 어떻게 될지 좀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차치하고 하더라도 석수골에 지금 민자역서 유치하면서 거기도 지금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아무튼 이 문제로 조금 집중해서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도출돼서 앞으로 저희 비전 안산에서도 또는 다른 분들도 앞으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는지 좀 참고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가능하면 앞으로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저 짧게 몇 가지씩만 여쭤볼게요. 주택 가격이 더 이상 이제 급등은 안 할 거다 이래 보시는 거죠? 급등 현상은 이제는 앞으로 없다. 예, 어렵다고 보는 거죠. 네. 수요 공급에서. 그다음에 그 이유가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거의 되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주택 보급률이 네. 지금 이제 100%에 넘어서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시적인 어떤 특정 지역에 일어날 수 있는 가격 상승이나 아니면 또 전체로 대체 수요들은 있어요, 꾸준히. 근데 지금은 가장 염려가 되는 거는 소형 평형이 인기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독신이나 이 결혼하는 미혼자들의 가구 분리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피스텔 원룸이나 투룸 정도의 투자, 그리고 24평이 지금 각광받는 건 그런 이유지, 세대가 늘어나고 수요가 막 표창한 건 아니에요. 대형 위주로 갔기 때문에 네. 소형이 인기가 있는 거지. 인기가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독신자나 독신자나 이런 미혼자들이 세대 분리를 해서 얘는 부모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제 소득이 늘어나니까 나와서 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주택 공급은 100%가 넘으면은 거의 멈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체 수요나 특정한 지역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공급은 이제 거의 됐고, 그 다음에 특정 지역에 좀 몰려서 더 짓고 있는 게 필요한 부분, 이건 어느 지역이? 그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행정 수도가 세종시로 갔잖아요. 예. 거기서 일어나는 개발.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기업들이 공기업이 계속 또 지방으로 갑니다. 예. 다 알잖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데, 수도권 같은 데 지금 정말로 황당한 게 집값은 내려가는데 그 집을 가질 만한 사람들은 이제 빠져나가는 쪽으로 이제 변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공기업이 지금 세계를 나는 것도 있고, 또 특정 지역의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일시적인 어떤 부동산 개발 붐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경우는 상승의 여지는 있는데, 그렇다고 인근 지역을 무시한 급등은 없을 거라고. 예를 들면 화성의 동탄 2가 그런 것도 이제 이게 몰릴 수는 있지만 그게 대단한 인구 유발은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고, 예. 자칫하면은 공정화 현상 내지는 가격은 침체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급하고 나면. 예를 들면 안산 입장에서 봤을 때 수원에 이제 광교 신도시에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화성의 동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흥의 능곡이라든가 이제 목감이라든가 이런 보금자리 주택이 지어서 이제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안산시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이제 몇만 세대, 10만 단위가 넘어가는 이제 주택 인구 증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산 같은 데서는 더 이제 인구가 안산 쪽으로 몰려들 이유는 또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있다면 이제 시와 MTB가 이제 조금 더 분양이 돼서 거기서 이제 근로자들을 더 필요로 하는 뭐 이런 일이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건데 그 이상으로는 없을 것이다. 수도권에서도 앞으로는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수도권 개발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이 변함없이 좀 반대쪽으로 많이 돌아 있어서 특별한 그 인구 유입이 일어날 요인들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크게 봐서는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주택 수요가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이유가 없고 집값도 폭등할 이유는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수도권 인구도 늘어날 이유는 앞으로는 별로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택은 대체 수요라든가 주거 환경 개선 목적의 그런 요인들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보기로는 현재 지금까지 계속 안산시가 팽창하면서 세워왔던 뭐 만세대, 2만 세대가 증가하는 그런 주택 정책은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된 거 아닌가. 그걸 만약 지속한다 그러면 아마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주민들에 따라서 고통받게 될 거고. 그리고 아까 31개 재건축 지구에 있는 2만 세대 그리고 일반 분양 5천 세대도 사실은 너무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재건축을 하고 나면 거기에 살던 세입자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조합장님 말씀하셨듯이 세입자를 위한 어떤 주거 대책은 별도로 시가 세워서 그분들도 도시에서 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지원하려면 아무래도 또 안산시에서 임대 아파트를 좀 더 집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세대수가 그만큼 또 늘어나는 겁니다. 이 공급이. 예.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는데 그래서 아까 내가 재건축 시장에 조합원 15,000세대가 조합원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거기 살던 세입자가 빠져나오면 결국 그 물량에서 5,000세대는 6,000세대는 여기를 외부에서 누군가는 와서 채워줘야 되는데 그런 인구 유입이 지금 전망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규 주택 사업은 안산시가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서 잘 계획하지 않으면 전체 시민이 이제 피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재건축을 촉진시키는 이 지원 정책을 잘한 다른 도시 어떤 사례가 있으면 한두 가지 좀 알려주시면. 지금 기본적으로 재건축은 서울에서 시작을 했고 또 조금 빛을 본 데가 대구하고 부산 지역입니다. 부산보다는 대구가 좀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부산은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이 많았었고 대구는 아파트가 지방사업에서는 가장 많은 곳이 대구였어요. 그런데 전부 다 무너졌어요. 지금 지원을 한 곳이라는 거는 어디 사례를 보면 없습니다. 왜 없냐면 재원 타령만 하고 있죠, 다들.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뭐 그 정치권이 안 움직인다는 것 때문에 곤욕스러워하고요. 지금 뭐 전체적인 지자체 분위기는 도와야 된다는 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재건축을 내려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기 중앙위에서 작년에도 또 올 봄에도 규제 개혁을 위한 또 제도 개선을 위한 벌기대회도 하고 투쟁도 하고 입법 청원도 하고 이번에도 그 초과이익 환수 이렇게 그 폐지하는 것도 저희들이 운동한 결과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한계성에 다다른 거는 재건축이나 이런 가진 자들에 대한 대책보다는 세입자나 못 가진 자의 대책이 우선이라고 보는 정치권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좀 더 재건축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면 이 사람들이 바로 무주택자로 전락할 수 있다.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감당 능력이 없어서 집을 처분하면 그건 무주택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책을 쓸 거를 지금 좀 지원을 해줘라. 이런 논리로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들이 잘 안 움직여. 더군다나 선거철이 돼서 그런지 전혀 뭐 부담들을 느낍니다. 그럼 굉장히 좀 암울한데요. 뭐 지원 대책이 없다 이러면. 지난번에 서울에서는 새누리당 쪽에 이 재건축 재개발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좀 가지고 우리 중앙회장도 가서 자료도 제출하고 하면서 개선점을 많이 내서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 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선거가 끝나고 내년쯤 가서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중앙 정부 그러니까 입법적 측면에서가 있을 거고 혹시 우리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 지자체 차원에서 뭔가를 좀 도와야 되는 뭐 그런 현안은 없어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용적률이나 이런 데서는 지자체가 상당한 재량권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사업을 용적률을 가지고 좀 압박하지 말라는 거죠. 충수는 뭐 서울시는 해제했습니다. 이제 충수 규제는 안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경기도도 또 안산시도 힘을 합쳐서 재건축에서 좀 용적률이나 충수 규제 완화는 뭐 그건 완전히 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무상기부 체납 제도를 좀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 이분은 경기도도 찬성을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 주민 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그리고 만약에 무상 지분이 필요하다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 가지고 용적률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해주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받는 거예요. 도로나 그 공원을 이것만 해도 세대수를 상당히 좀 늘릴 수가 있어요. 그 수익 계산이 좀 달라지니까 같은 무상기부 체납이라도 이 원 토지로 사업을 하고 사업의 결과물로 도로와 공원을 기부 체납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기부 체납은 유상이 원칙이다. 유상이 원칙이지 그걸 무상으로 가져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조합원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옛날에 옛날도 아니지 90년대나 2000년대 그 재건축이 한참 호황이었을 때 서울 5대 저밀도 지구예요. 그 당시는 좀 통용될 수 있었던 게 워낙 이익이 많이 나니까 야 이익이 많이 났는데 우리가 그걸 세금으로 걷어들이듯이 그 중에 일부를 좀 이웃을 위해서 나누자 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좀 가져갔다면 지금은 오히려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인데도 그때 이익이 많이 났을 때를 잣대로 해서 그 기준으로 주민재산을 가져간다는 건 이거는 엄청난 횡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공공이 지원해야지 가져가서는